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리능력 실전 문제 풀이 네 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도표 해석 문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도표 해석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좀 더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지수 문제, 저희 유형별 문제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지수에 관련된 문제고요.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수 문제에서는요,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좀 아셔야 됩니다. 보통 지수 문제에서는요, 선택지를 좀 볼게요. 선택지를 먼저 보면, 지수 자료로, 그러니까 상대 자료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이 오답 유도 상황이 꼭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자료를 보시고, 자, 이 지수가 어떤 건가요? 전년 2017년 11월에 단위를 100으로 해서 2018년에 전세 가격을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15.9, 서울은 2017년에 비교해서 2017년 11월에 비교해서 2018년 11월에는 전세 가격이 올랐구나, 약 16% 정도 올랐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지금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어떤 대소관계, 증가 감소는 비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사이에는 어때요? 왜냐하면 그 전년 2017년 11월에 서울이 더 전세 가격이 비쌌는지 부산이 비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근거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치가 크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더 클 수 없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오답 유도, 착각을 유도하는 오답 유도 선택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대부분 지수 문제에서는 거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선택지를 볼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보세요. 평균 전세 가격 상승액이죠. 상승액. 상승 비율은 지수 가격으로, 지수 지금 수치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승액에 대한 이 실수 수치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 사이에. 알겠나요? 그래서 이 니은 선택지는요, 어차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문제에서는요, 지수 자료가 주어지면 항상 이런 식으로 오답 유도하는 선택지가 거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억 선택지처럼 자료 보고 다시. 자, 기억 선택지에서는요, 2017년 11월에 비해 2018년 11월 7개 도시 모두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7년을 100으로 한 상황이니까요, 2018년에는 100보다 크면 다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자, 기억은 이렇게 옳은 선택지임을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급번 볼까요? 자, D급번 같은 경우는 전세 수급 동향 지수가 가장 큰 도시, 전세 수급 동향 지수가 가장 큰 도시는 지금 이렇게 인천이 되겠죠. 그 인천이 대형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대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 지수도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전세 가격 지수는 지금 보니까 대구가 가장 크네요. 자, 그래서 D급번 선택지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니은 디귿이 골라져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리을 선택지도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 지수 관련된 도표를 보면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지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 지수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오답 유도 선택지가 거의 있다라는 걸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금 한 자료에 대해서 두 문제가 같이 있는 문제네요. 첫 번째 그림은 인구수, 두 번째는 국토 면적이 나와 있고 각 주에는 인구 밀도가 나와 있고, 36번 문제는 A, B 네 지역의 인구 밀도를 물어보고 있죠. 빠르게 인구 밀도를 계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정확히 주어지지 않는 값들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치에 해당된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5. 자, 그러면 A부터 지금 D 지역까지 인구 밀도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수를 국토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단위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할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단위는 필요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만으로. 그래서 A 지역은 10 나누기 0.3으로 계산해서 30. 수치가 간단하네요. 그죠? B 같은 경우는 지금 2.5 나누기 0.2가 되네요. 그죠? 0.2. 그리고 이 계산을 해 주실 때는 지금 2분의 25라고 하고, 그죠? 여기가 1로 만들면 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2.5 이렇게 되니까 12.5라는 거 빠른 계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 자, C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 나누기 1 해서 20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D 지역 계산해 주시면, 자, D 지역은 15 나누기 0.8이 돼서 8분의 150인데요. 정확히 나눠 떨어지진 않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랑 수치를 비교해 보면요. 여기가 어때요? 8, 2, 16. 20이 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눠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0보다 작다. 이 정도 파악하는 걸로도 대소관계를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10배는 80이죠? 그래서 일단은 20에 조금 가까운 수치라서요. 12.5보다는 좀 더 크다라는 걸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A가 될 거고요. 가장 높은 지역은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을 체크해 보면요. 가장 낮은 지역은 B가 되겠네요. 그죠? B. 그리고 C, D 순서대로 옳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문제 해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3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상황을 물어보고 있죠. C의 인구 밀도가 D의 인구 밀도의 15분의 16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A, D 네 지역의 인구수의 평균은 A의 인구수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는 한번 조금 독특한 계산이나 그래프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선택지로 돌아가서 그림으로 자료로 돌아가서요. 자, 자료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기억 선택지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요. C의 인구 밀도가 지금 D의 인구 밀도에 지금 15분의 16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의 인구 밀도는 20이죠? 이게 D의 인구 밀도인 8분의 150. 여기에 15분의 16이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산이 아니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AD 네 지역의 인구수의 평균은 A의 인구수보다 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AD 네 지역의 인구수의 평균은 A의 인구수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을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AD 네 지역의 인구수의 평균을 A랑 비교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A가 기준점이 돼서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만큼을 만약에 다른 데서 채워준다고 하면요. 자, 이만큼이 지금 두 칸 절반 정도 되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를 여기서 이렇게 없애고 여기를 채워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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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해지게 되죠. 그럼 결국엔 어때요? A랑 똑같은 수치들 4개를 더한 것보다 더 큰 수치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구체적인 계산을 해 보지 않아도 요만큼, 요만큼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요. 총합이 A의 4배보다 더 커질 거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자체가 A보다 크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킬 그림상에서는 쓸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AD 네 지역의 국토 면적의 평균은 B 지역의 국토 면적의 3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스킬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 지역의 국토 면적의 3배니까요. 그 3배를 먼저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3배는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0.6. 자, 다른 것들을 메꿔서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지금 여기 두 칸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여기가 이렇게 메꿔지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요만큼, 여기에 절반, 요만큼을 잘라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럼 여기 한 칸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붙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남아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만큼 남아있고, 이만큼 남아있고, 이만큼 남아있고, 여기도 이만큼만 남아있어요. 자, 어때요? 이 네 개를 다 더해봤자 B의 국토 면적의 3배, 3배를 다시 4배 한 것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 평균이 이 네 지역의 국토 면적의 평균이 B 지역의 국토 면적의 3배보다 더 크지 않고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자,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는요, 평균 같은 데이터를 구할 때 구체적으로 수치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프를 일부 잘라서 옮기는 방법 등으로 해서 이 라인을 맞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균 수치를 비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는 2번, 3번은 좀 독특한 계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거고요. 지금 4번이나 5번 선택지는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